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도형 툴과 그 다음에 글자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포토샵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레이어와 채널, 그 다음에 패스 템 명령이 있는데요. 패스에 관련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오픈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저는 이 그 모델분의 그 이미지를 이런 하트 모양 형태로 이렇게 한번 오려서 이미지 안에다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하트 모양의 그 바깥쪽 아웃라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 영역으로 만드셔야 하겠죠. 그러면 저희랑 같이 수업을 하시면서 선택 영역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상단에 있는 사각형 셀렉션 툴이라든지 아니면 원형 셀렉션 또는 자유롭게 드로잉 할 수 있는 라소 툴이라든지 폴리곤 라소 툴이라든지 마그네틱 라소 툴 또는 같은 색 계열을 선택할 수 있는 퀵 셀렉션 툴하고 매직 윈도 툴이라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그 원형을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 사각형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Shift와 Alt 키를 누르셔서 모양 형태를 여러분들이 대충 만들어 주셔야 할 겁니다. 형태로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모양을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윗부분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Shift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이렇게 모양의 모양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원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여러분들이 정확한 라인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로. 이렇게 한번 저도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형태로. 그쵸? 근데 시간만 많이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못 그릴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누르고 해제를 한 이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형 툴의 사용자 정의 도형 툴인 커스텀 쉐이프 툴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누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위를 패스로 하실 건지 아니면은 레이어, 도형 레이어로 할 건지 이미지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포토샵에서는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거나 아니면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부합적으로 좀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커스텀 쉐이프 툴을 누르고 난 이후에 상단의 옵션 바에 그 커스텀 쉐이프 툴의 도형의 종류가 나오는 부분에서 하트 모양을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도형으로 그릴 건지 패스로 그릴 건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것을 선택 영역으로 만드는 거지 도형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도형 레이어를 선택을 한 이후에 Shift를 누르고 주인공이 나올 부분에 이렇게 하트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위치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 도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 도형의 아웃라인이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벡터 마스크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점선의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눈에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요. 그럴 때는 앞에 있는 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꺼보세요. 어떤가요? 선택 영역이 하트 모양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도형 자체의 기능보다는 도형을 이용해서 선택 영역화 시킨다든지 이런 2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도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셔도 좋고요. 아니면 눈을 끄신 상태에서 두셨다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선택을 하고 싶으시면은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벡터 썸네일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저희가 작업할 곳은 백그라운드 이미지이니까 백그라운드로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도형 레이어는 그냥 지우지 않고 두면서 눈만 앞에 있는 활성화 부분만 여러분들이 꺼주심으로 해서 도형이 없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바깥쪽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를 한번 눌러보시면 어떤가요? 하트 모양 안에 모델의 어떤 이미지 인물 사진이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활용을 한다면 상단에 있는 도형 커스텀 쉐이프 툴에 여러 가지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다 만드신 다음에 선택 영역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낙엽 모양이라든지 눈꽃 모양이라든지 손바닥 모양이라든지 발바닥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문양 같은 모양 형태를 전부 다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그린다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도형을 이용해서 선택 영역화 시킴으로 인해서 저희가 섬세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린 것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자, 다시 F12번을 넣어서 제가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T2 도구 툴을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자를 선택을 하시고 글자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적당히 글씨를 크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해서 자, M자 쓰시고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글씨가 커서 내용이 잘 나오질 않는데요. 자, 이렇게 적당히 글씨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펠링이 좀 틀렸는데요. 이해 좀 해주세요. 잘 보이질 않아서. 자, 이렇게 모델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살짝 컨트롤 T를 눌러서 방향을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놓으시고 Alt와 Shift를 눌러서 적당히 크게 하신 다음에 글자에서 영역이 아니라 글자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T 썸네일을 클릭을 하시면 글자가 모양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이 보이실 겁니다. 눈을 끄시고요. 똑같이 백그라운드로 가셔서 반전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I를 눌러서 반전하고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글자 영역 안에 모델의 그 사진이 들어가 있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제안을 해드린 것처럼 도형 툴이나 또는 글자 툴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 선택 영역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좀 더 복잡한 모양이나 또는 좀 더 정교한 그런 어떤 글자의 선택 영역을 만들 때는 특별하게 다른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작업하실 게 아니라 글자 레이어를 만들고 도형을 만든 이후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썸네일 부분을 클릭함으로 인해서 그와 똑같은 선택 영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F12번을 다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12번을 눌러서 이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500, 500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패스 패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찬가지 도형 툴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누르시고요. 저는 토끼 모양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형으로 하지 마시고 옵션 바를 패스 버튼을 눌러서 패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화면이 잔상이 좀 남네요. 그 다음에 패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탭에서 첫 번째 내용들이 두 번째 아이콘, 세 번째 아이콘,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눌러보면서 기능 습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에서는 벡터 이미지를 제작하면 자동적으로 패스 패널에 워크패스라는 레이어가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아이콘 한번 눌러보면 여러분 이것은 그 패스 영역 안에 정경색을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클릭을 하면 스트로크 선이에요. 그러니까 패스선을 따라서 스트로크를 여러분들이 외곽선을 만들 수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브러쉬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선택 영역을 여러분들이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만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부분은 선택 영역을 패스화 시키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살짝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기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선택 영역이 패스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새로운 패스 만드는 것, 그 다음은 패스를 지울 수 있는 휴지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스 명령이 이런 역할을 해준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